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 선수들은 약 7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이 대회에 출전하거나 훈련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못할 때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대폭 줄였던 출석 인정 일수가 올해부터 다시 늘어납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교육부의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과 이 문제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번 개선 방안이 나온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3년 동안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출석 인정 일수를 계속 줄여왔습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서 다시 늘리기로 한 건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네, 19년 5월에 그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그 출석 인정 일수를 축소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 권고에 따라서 그 이전 수준인 원래 그 학교 수업 일수의 3분의 1 수준인 63일이 인정이 되었던 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2022년 올해 기준으로는 초, 중, 고 각각 5일, 12일, 25일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막상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 현장에서는 이게 학교 현장에 맞지 않는 감축이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 선수,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생의 자기 진로를 선택한 입장에서는 그 대회 횟수가 줄어들고 그 대회 횟수가 이제 줄어들음에 따라서 그 경기력 향상의 지량을 초래하게 되었고요. 또 진로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 사례로 저희가 이제 학생, 학부모, 그 선수 지도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출석 인정제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 85%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실적으로 주말 대회 개최가 어려운 종목이 있습니다. 그냥 골프나 테니스 같은 종목이 그렇고요. 훈련 시설이 원거리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 출석 일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와 문체부는 현행 제도를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학생 선수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통한 진로 선택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권도 조화롭게 존중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방향에서 출석 인정 일수를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학습권과 진로 선택권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안을 마련하기까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정책 연구를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교육계, 체육계, 그다음에 시도교육청과 그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는데요. 먼저 학교 체육 그 교육 공개 토론회를 이제 저희가 개최를 했고요.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문제가 많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모형안을 도출을 했고요. 그 모형안을 바탕으로 그 현장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제 그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제가 시도교육청과 계속 그 협의를 해서 제 교육부안을 이제 저희는 마련을 했고요. 이제 문화체육부는 체육계, 이제 교육계의 의견을 그 들어서 문체부 안을 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문체부하고 학교 체육 정책 그 협의회가 있는데 저희가 한 10여 차례까지 그 협의를 해오면서 그 최종안에 그 합의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동안은 이 출석 인정이 허용되는 일수를 초과해서 결석을 하거나 아예 학업을 포기해버리는 사례들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행 제도가 그 축소된 출석 인정 제도이다 보니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해서 그 결석한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골프나 그 테니스, 그다음에 빙상이나 카누뿐만 아니고 그 태권도, 농구 등 그 다양한 종목에서 그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해서 결석을 사용한 학생들이 많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출석 인정 일수를 제한받지 않기 위해서 그 방송통신고로 그 진학을 한 학생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 예로 골프 종목 같은 경우
전체 골프 그 학생 운동 선수의 한 16%가 였던 그 방송국 학생들이 그 2018년 대비 2022년도에는 그 32%로 그 2배가 증가가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회 출전이 많은 특정 종목만 좀 예외적으로 출석 인정 일수를 늘리는 방법은 검토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화체육부에서도 그 현장 의견을 수렴할 때 그 종목별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논의 과정에서 이제 종목별 형평성 문제가 나오게 되었고, 또 매년 종목별 대회 개수가 이제 다를 경우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학교 현장에서도 그 특정 종목을 분리해서 기준을 정하면 운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제 단일 기준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 인정 일수를 늘리면 아무래도 학교에는 덜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네. 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중요할 텐데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학생 선수의 그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생 선수 e스쿨 플랫폼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그 학습 콘텐츠를 확충을 하고 저희가 이제 지금 전체 학생들을 위한 그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 선수, 보충 학습이 필요한 그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 멘토단을 올해부터 새롭게 그 추진을 해서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 상담 멘토 교사 풀을 학교 급별로 구성을 해서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22년에 추진했던 사업인데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확대해서 학생들을 지원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그 인성 교육 자료, 진로 개발 콘텐츠를 제가 확충해서 e스쿨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네, 이 학습권 보장과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인권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의 스포츠계 이 학교 폭력 문제도 사회적인 이슈가 됐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 학생 선수나 학생 운동부에 대한 학교 폭력 근절, 인권 침해 예방은 정말 중요하고 이거는 더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그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실태 조사를 매년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해 학생 선수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그 대회 참가 제한 또는 중고등학교 입학할 때 체육 특기자 선발 제외, 그다음 대학의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그 학생 폭력이나 인권 침해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비위행위 지도자에 대해서는 그 징계 양정 기준을 훨씬 더 강화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학생 선수 그 지도자 대상 그 폭력 예방 교육, 인권 침해 교육 예방 교육도 저희가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 선수 대상으로 폭력이나 인권 침해가 이제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 문화체육부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올해부터 출석 인정 일수가 대폭 늘어나는 만큼 학생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